안녕하세요. 서울 아저씨 박시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줌마 현민혜입니다. 아니 서울 처녀잖아요. 아줌마가 아니, 아니라. 아줌마로 합시다. 나이가 아줌마니까. 어유 깜짝 놀랐네. 나이가 아줌마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훅 들어갖고. 네. 네. 여러분 서울 처녀 현민혜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끝난 파리올림픽 네, 8월 네, 12일 네. 폐막식을 끝으로 해서 17일 그 대장정이 끝났는데 두 분 그 대한민국 선수 경기들 보셨나요? 저는 이제 경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사격의 김예지 선수. 네, 일론 머스크가 너무 이제 네, 뭐 극찬했잖아요. 언급을 해서. 네. 저는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오. 멋있고 그 자세와 저는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너무 길고 예쁘고 기럭지가 멋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다음에 태어나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이제 이런 그 덕을 많이 쌓아야 돼. 그런 거예요. 나 전생에 뭐 한 거야, 나 지금. 전생에 나를 탓해야 되겠네요. 근데 멋있었어요, 되게. 그러셨구나. 김연 선생님은? 저는 당연히 좀 북쪽 사람이니까 북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탁구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완전히 중국 그런 거가 감히 중국을 당해. 역대 중국이죠, 탁구하게 되면. 근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이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륜표 2등 은메달을 둘이 땄더라고요. 신유빈, 임종훈 선수 남녀 혼합복식. 그건 남쪽이고. 그거 죄송합니다. 난 북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만 생각하고 해갖고. 그래요? 이게 그러네. 차이예요. 저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쪽 선수들이 했는데 2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탁구 혼합복식에서 이 팀이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에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새롭게 이번에 모여져가지고 국제 경기에 처음 출전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네, 그 세계 랭킹에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랬는데 16강에서 세계 랭킹 2위인 일본을 제압합니다. 일본 제압하고 8강에서는 스웨덴,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홍콩을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이변의 주인공이네요. 네, 근데 결승은 당연히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대결에서 비록 금메달은 중국 몫으로 돌아갔지만 북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 대회 전체를 통틀어서 선에 꼽힐 명장면을 남겼다고 올림픽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올림픽 끝나게 되면 축구도 그렇고 한 10가지 손꼽히는 명장면들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그 하나가 바로 이번에 북의 선수들의 탁구 탁구 실력. 그 모습이 이번에 그 손에 꼽혔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 IOC 올림픽위원회에서 꼽힐 네. 정도면은 네. 엄청났네요, 진짜. 그렇죠. 저는 그 탁구 경기도 인상적이었고, 또 전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신유빈, 임종훈 선수의 그 탁구 혼합복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신유빈 선수? 너무 귀엽고. 아니 그 신유빈이 구애 아니에요? 머리에 맞아. 네. 너무 귀엽죠. 캐릭터가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너무 약간 이뻐. 만화 캐릭터 같아요. 완전 그거 중국에서 난리 났대요. 만화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물 올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찌리 뭐 이렇게 빨아먹는 거. 납작 복숭아? 그거에 젤리도 있고 맞아.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난리 났대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 너무 탁구도 잘 치고 또 이렇게 뭐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팔방미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신유빈, 임종호 선수가 이제 시상식에서 북한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중국 선수들하고 같이 셀카 찍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셀카 찍는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두 분은 보셨나요? 저도 그거? 봤는데 예전에는 약간 다 양측이 약간 경직돼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요즘 약간 신세대들이라 그런지 표정도 좋고 너무 보기에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던 것 같아요. 흡족하고. 저는 그 장면 봤는데 막 울컥하면서 막 이 속이 부르르 끓는 거야. 분노가. 왜요? 얼마나 천진한 애들이에요. 정말 밝고 아무것도 모르는 밝은 정말 애들인데 그 애들을 누가 갈라놔서 저렇게 그렇죠. 진짜 시상식에서 올라가서 둘이서 셀카 찍고 할 때는 얼마나 딱 한 모습이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한 모습인데 얘들은 몇 분 후이면 영원히 갈라져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누가 대체 뭐가 저 애들한테 그런 슬픔을 줄까? 쟤들은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슬펐어요, 전. 너무 슬픈 현실이죠.
하지만 그거 보면서 7월 말에 있은 거잖아요. 7월 30일이었죠. 네네. 근데 8월인데 우리가 8월 하면 8.15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렇죠. 8.15는 진짜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영원히 벗어난 해방이 된 그런 이 민족적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이 그런 경사적인 날에 이 애들이 남북이 같이 하나의 선물을 줬다. 이런 생각에서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선물 같은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기억에 오래 또 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갔으면 중국 같은 거 단번에 뽑았을 텐데. 예전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네. 91년 세계 선수권 탁구 대회처럼 맞아. 네, 리분이 현정화 선수처럼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북은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총 6개 메달 따내갖고 최종 68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연희 선생님 소감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쭉 보면서 당연히 제가 남쪽에서 산 지도 이제 뭐 13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바라볼 때하고 남쪽에서 바라볼 때 심정은 아무래도 다르죠. 다른데 남쪽 선수들이 이번에 양궁이라던가 청쏘기, 뭐 활쏘기 거기서 엄청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었더라고요. 네. 또 특히 또 탁구. 탁구도 남북이 정말 시상대 같이 어를 정도로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기질이 영맹스러운 기질이 있구나. 남미나 북이나. 엄청 잘하는 거 예. 같아요. 남쪽에서도 보면 쏘는 거 잘하잖아. 총 쏘고 사격하고 뭐 활 쏘고 너무 잘하잖아요. 네. 우리 버우려의 이런 무예. 무의 기질 후손들이답게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건 뿌듯했어요. 확실히 뭐 칼이라든지 활이라든지 맞아. 총이라든지 잘 써요. 진짜 쐈어요. 디테일하게.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기질이에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DNA 머리도 있죠. 일단 좋아야 돼요. 머리도 운동하는 좋아요. 것도 그치. 맞아요. 머리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음. 머리가 일단 좋지 않나 우리나라.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땅의 기운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아, 제 풍수지리도? 풍수지리 보면 맞아, 있어요. 아, 그쵸. 되게 좋은 지역 같아요. 이거. 다음번에 한번 현미경 선생님한테 풍수지리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같이 한번. 저희 직접 가짜. 그리고 또 연희 선생님 북에 계셨을 때 그 북의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왜 여쭤보냐면은 지금은 좀 덜한데 한 10년, 15년 전? 뭐 때는 올림픽을 시작하면은 그 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밤새도록 TV 보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흡사 2002년 월드컵 기간처럼 그 온 국민 축제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음 날이면 학생이라든지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피곤해갖고 이렇게 졸고 막 그런 것들이 심장이 시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차가 있는 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면 저 같은 경우는 막 그거를 막 밤 새벽에도 반드시 봐야 되고 막 흥분하고 가족들이 같이 보고 막 그랬던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박수 치고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그쵸, 그쵸. 뭐, 금메달 따면은 동네가 와 막 그러고 새벽에 이 도미노처럼 해갖고 와 이렇게 이 확성기처럼 그랬던 이렇게 기억이 있죠. 우리는 올림픽 한다 하게 되면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녁에 할 때는 집에서 보니까 집에서 밤새 꼭 막 하는데 낮에 할 수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 그때 그 시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연하는 그 시간에는 직장에서 저직을 해줘요. TV 보겠고. 네, 저희도 회의실 그랬어요. 같은데 회의실 같은데 TV 크게 해가지고 쫙 모여서 일어나고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거 생중에 쫙 하는데 회의실 난리 강당에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세 번째 만에 졌거든요. 체육관에 우자가 다 찢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면서 우자를 막 쥐어뜯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헐크가 됐구나 그냥.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때 축구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막 속삭 어지가면 앞에 사람은 딱 하면서 앞에 사람은 그게 하면서 딱 쳐가지고 두더지 잡기처럼 이렇게 꽉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체육관들에 막 우자들 막 다 난리 나고 와 특히 남자들은 아예 잠을 안 자죠. 북쪽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탁구, 축구 이건 대단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저 주위 분들은
금메달을 따거나 이러신 분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중요 경기에서 이제 졌을 경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쟤네들 죽었어.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아우지창관 끌려간다. 저 아우지창관 간다. 쟤는 어떻게 하려고 이제 져가지고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러면 체육인들 나만 남는 체육인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흔하게 얘기해요. 우리 주위에서 쟤네들이 돌아가면서 어쩌려고 저렇게 졌냐. 왜냐하면 올림픽이든 세계 경기 나가서 1등 금메달 따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별로 없죠. 한컵이죠. 한두 명 성컵죠. 그러면 그 애들만 내놓고 무서워서 체육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와서 또 다음번에는 꼭 이길 거야 해가지고 연습을 또 비타게 하겠죠. 또 처음부터 그렇게 뭐 1등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뭐 등수에도 못 들고 했다가 다음번에 또 나가서 1등하고 그런 속에서 크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흔히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잘못된 이제 뭐 오해인데. 그러면 북에 체육인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체육인도 없을 거예요. 다 처벌받으면. 누가요? 소리도 안 하지. 편안하게 기술쟁이로 하지 뭐 때문에 체육인 해가지고 괜히 눈밖에 나겠어요. 그러면 좀 화제를 돌려갖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좀 강한 이제 하계 올림픽 종목을 치면은 양궁, 뭐 태권도, 뭐 탁구, 유도, 뭐 역도 이런 종목이 강해요. 등등이 있는데 북은 전통적으로 어떤 종목이 강하나요? 북은 아니 이런 국제 무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국제 무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북쪽 사람들은 모든 체육이나 음악이나를 내 실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잖아요. 내 옆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생활체육. 네, 그렇죠? 생활체육이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직장 나가서도 한 가지 악기와 한 가지 체육이라든가 이거는 꼭 한단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계속 1년에 몇 번씩 체육대회하고 소클 경연하고. 그리고 남과 북의 이런 시스템, 체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정성욱 선수가 공화국용이 되고 국가에서 북에서 엄청나게 밀려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성욱 선수가 우리가 고난의 행군 때였어요. 진짜 굶을 때 힘들 때 99년도인가 되니까 그때 1등 했는데 2등이 일본 애였어요. 일본 애는 그 먼 길을 뛰면서 얼굴이 밝은데 정성이는 마지막에 막이 진짜 얼굴이 찌그러져서 완전 악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왜냐면 두 번째 자기 뒤가 1번이야. 난 죽어도 1번은 이겨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겼는데 그때 보고 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잘 먹였으면 저렇게 힘들게 안 뛰었을 텐데 우리가 잘 못 먹어서 저렇게 힘들게 뛰었다고 너무 미안했거든요. 정성욱이한테. 그것처럼 북은 선수 선발대에서 뭐 모든 어릴 때부터 뭐 훈련하면서 국제 경기 나갈 때까지 국가가 일체 다 투자해서 국가가 키우는 거잖아요. 생활체육이 잘 이게 활성화 안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남북 단일팀이라고 들어보셨죠? 남북 단일팀이 역대로 이렇게 몇 차례 꾸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인지 아십니까? 우리 코리아 남북 단일팀. 91년? 91년도. 일단 그 남북 단일팀이 꾸려진 거는 5차례입니다. 그렇게 많았나요? 5번이었어요. 그러니까 45년 분단 이후 총 5번을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리브니 선수하고 현정아 선수하고 뭐 두 분이 해서 최강 중국을 꺾고 1등을 했었거든요. 91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그렇죠. 근데 그때 경기 장면도 너무 아름다웠지만은 시상식에서 한반도기를 걸고 그다음에 아리랑을 이제 울려 퍼졌을 때 아리랑 노래가 그 장내에 울려 퍼졌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좀 나올 뻔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거 생생하죠. 생생한데 그때 정말 눈물 나고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그래요. 울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6년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팀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각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단 게 아니라 아리랑 배지를 가슴에다 유니폼으로 달고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진짜 뿌듯했고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당연히 이긴 팀의 그 국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국기 올라가고 그 나라의 국가가 되는데 국가가 없잖아요. 우리 남북이 같이 합쳤는데 국가가 없어서 아리랑이 올라가는데
와, 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때 막 정말 굉장했어요. 우리 울고 완전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코리아라는 영화. 봤어요. 연기도 잘했고 그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훨씬 더 감동이 더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코치가 그때 남북이 코치 한 명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쪽에 코치가 했던 말이 있어요. 단일팀 있기 전에도 국제 경기들에서 서로마다 대결하잖아요. 경기 나가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경기한다 하게 되면 남북이 대결하는 경기들 많이 봐요. 그렇죠. 근데 이 코치가 남북이 대결하지 않아서 좋았다. 그 마음이 나왔다. 그리고 남북이 같이 가니까 중국인데 저도 괜찮다는 위안감이 있었대요. 와, 또 그런 말. 코치가. 우리 중국인데 쟤도 좋아. 하지만 우리 하나가 같이 하는 게 최고야. 맞아. 거기서 코치가. 의의가 있는 거네, 이미. 그쵸? 같이. 중국이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라는 거, 함께 싸우지 않는다는 것. 이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코치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관람석에서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민단계와 청년계가 같이 하나의 마음으로 막 몫을 합쳤대요. 남북이 똑같잖아. 북을 운영하는 건 청년일 거고 남쪽을 응원하는 건 민단계에서 할 거잖아요. 네. 근데 남북이 따로 없잖아요. 그좀 무조건 그좀 뭐 아이랑 하면서 민단계하고 청년이 같이 어울려서 막 열광적으로 했는데 그때가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한 목소리를 했다고. 놀라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선수단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빨리 친해질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친해질 줄 같은 몰랐다.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현정아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리브인 선수를 지칭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얘기를 일단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그럼 이 자리에서 그 영상 잠깐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한번 보시죠. 마무리 21대 높이 띄워서 서비스 네 가트리크 인포인트에 먼저 지금 홍차옥 잡고 성공 이런 어떤 그 경기가 스포츠 정신 이런 거다라는 걸 그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이제 수십 년 전인데 지금 봐도 울컥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 한반도기가 다 올라가는 그 장면, 아리랑 노래. 난 아리랑 노래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리랑 노래도 좋은데 이 같은 남과 북이 시장 때 올라가서 듣는 게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근데 그때가 그 무서운 중국을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함께 없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딱 딸리 갈라져서 했으면 어땠죠.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그때도 같이 했으면요. 당연히 중국을 이기고 우리가 당연히 우리 민족 1등이죠. 아, 너무 가슴 아팠어요. 왜 따로 저렇게 2등, 3등을 갈라가지냐. 그러니까 2등, 3등 합치면 1등인데.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도 아니고 2등, 3등 다 우리 민족이야. 네. 조만간 네. 남북이 하나가 되었고 그쵸. 같은 시상식에 좀 시상대에 선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